화초를 가꾸는 일, 참 이상한 취미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그만두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도 모르게 마당으로 나가십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러 가십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주말이 되면 자연스레 발걸음이 화단으로 향합니다. 비겐 아침이면 커피보다 먼저 화초를 보러 나가십니다. 여행을 가서도 어느새 꽃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좀처럼 이해받지 못합니다. 또 흙을 만지고 있느냐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 이토록 마음이 끌리는 것일까?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흙을 만지며 수많은 계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온 많은 이들의 삶도 곁에서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흙을 가까이 하는 그분들은 그저 식물을 좋아하기만 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 시간 속에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이 조용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분들이 지닌 몇 가지 모습을 천천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듣고 계시다 보면 아마 문득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구나. 아, 이건 그 사람 이야기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야기, 그것이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는 것과 끝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자리까지 저와 함께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아직 온 동네가 잠들어 있습니다. 마당으로 나서면 흙의 촉촉한 냄새가 코끝에 스밉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단히 닫혀있던 꽃봉오리, 오늘 아침에는 아주 조금, 그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문득 풀어집니다. 그런 순간을 마음으로 또렷이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터로 나가기 전 단 5분, 그래도 마당에 나가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짧은 시간이 그날의 자신을 가만히 가다듬어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쪼그려 앉은 채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뿌려둔 씨앗에서 싹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쌀알만한 작디 작은 초록빛 싹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저 거기 돋아난 하나의 싹,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갑자기 더 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흙 위에서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저 즐기는 취미가 아니었구나. 오래도록 그 일을 이어온 사람의 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식물의 느릿한 걸음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가장 귀한 감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단순한 일이 지금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감성은 마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풀어가는 방식,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법, 자기 자신과 지내는 방식, 그 모든 곳에 조용히 배어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식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당을 좋아하는 사람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 가만히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결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초를 가꾸는 일은 결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까지 며칠을 기다립니다. 모종을 심고 꽃이 피기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몇 달을 손길로 보살핀 식물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당에 계속 나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기다림 그 자체 속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분명히 찾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줄기, 오늘 부풀어 오른 꽃봉오리, 흙 속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뻗어가는 뿌리의 기척, 그렇게 작디 작은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빠른 겉투성이입니다. 휴대전화를 열면 새로운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주문하면 곧바로 도착합니다. 무언가를 하면 바로 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곧바로에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식물의 느린 시간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참으로 드문 감성입니다. 재촉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오늘 합니다. 내일 다시 그 뒤를 보러 옵니다. 그런 잔잔한 리듬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마당 밖에서도 반드시 얼굴을 내밉니다. 이를테면 일을 할 때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도 담담히 손을 움직여 갑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자기만의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장 서로를 알지 못해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드립니다. 상대가 변해가기를 천천히 기다립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날이 있어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구나 하고 가만히 받아들입니다. 뿌리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활짝 핀 꽃 사진, 거두어들인 채소의 양, 잘 풀린 성공담. 그러나 마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앞을 봅니다. 아침 햇살이 잎 위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어제 내린 비로 흙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작은 벌레가 잎 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잘한 곳에까지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인생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란 큰 결과가 나온 그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는 그 도중의 시간,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을 때 채비를 하는 그 고요한 시간, 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손을 움직이고 있는 그 수수한 시간, 그런 도중의 시간 속에서 자기 나름의 기쁨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마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런 모습 역시 마당을 가꾸는 분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마당을 오래 가꾸다 보면 정말이지 지겹도록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어도 햇볕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날씨는 이쪽 사정에 맞춰 고를 수가 없습니다. 벌레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문득 나타납니다. 병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잎 뒤에서 번져 있습니다. 내 마음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마당에 계속 나서는 분은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어느새 조용히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올여름은 너무 더웠으니까, 올해는 비가 적었으니까, 겨울 추위가 갑자기 매서웠으니까, 잘 되지 않은 까닭이 자기 바깥에 있다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을 담담히 해 나갑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되어 갑니다. 인생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압도적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 미처 헤아리지 못한 사람 사이의 어긋남, 느닷없이 방침이 바뀌는 일터.
소중한 이와의 뜻밖의 이별. 사회 전체가 크게 흔들려 그 여파가 제 발밑까지 밀려드는 시대의 흐름. 모두 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운이 없었다며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당을 가꾸어 온 사람은 아마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 올해는 그런 해였구나. 그렇게 가만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여느 때처럼 흙으로 손을 뻗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씁니다. 그것과 똑같을 만큼 당연한 차분함입니다. 그것이 마당을 가꾸어 온 사람의 안에 자리한 묵묵한 단단함입니다. 이것은 애를 쓴다고 몸에 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흙과 계절을 곁에 두고 지내는 가운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분하셨을 겁니다. 정성껏 키운 꽃이 갑작스러운 큰 비에 모조리 못 쓰게 됩니다. 한동안 마당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는 아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몇 번이고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흙 위에서 나는 조연일 뿐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주인공은 식물과 계절과 하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듬는 것, 기다리는 것, 지켜보는 것, 그것뿐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자세가 인생에도 배어 나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것을 앞에 두고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도 손을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깁니다. 그런 묵묵한 단단함을 지닌 사람, 아마도 어딘가에서 마당과 닮은 시간을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작은 생명에 마음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화초를 가꾸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식물을 말할 때의 눈빛이 어쩐지 다릅니다. 그 장미가 처음 피어난 아침의 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노라고 하십니다. 몇 해나 지난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시들어가던 나무가 다시 한번 싹을 틔워주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 그렇게 말하시며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줄곧 잡초인 줄로만 알았던 풀이 여름의 끝자락에 고운 꽃을 피웠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을 가만히 털어놓듯 기쁜 얼굴로 들려주십니다. 식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이 먹고 싶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외롭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을 뿐입니다. 물을 구하고 빛을 구하며 흙에 매달려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니지 않은 생명에 마음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의 작은 변화에도 자연스레 눈길이 닿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밝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주쳤는데 어쩐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저 자신도 잘 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웃는 얼굴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건네는 목소리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저 아주 조금 옅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마루에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다 문득 한마디 건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한참을 잠잠히 있다가 가만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날마다 아침마당의 식물을 살피는 것과 똑같은 감각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제의 그 잎, 오늘 아침의 저 잎, 그 미세한 빛깔의 차이, 그런 것에 눈이 익숙해지면 사람에게도 똑같이 눈길이 닿습니다. 오늘 저분 기운이 없으셨구나. 저 아이 여느 때와 다른 얼굴이었구나. 요즘 아버지께서 말수가 줄으셨구나. 그렇게 본인조차 알아채지 못한 어색함을 가만히 주워 담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마당에서 소리 없는 생명과 오래도록 함께 해온 그 가운데 자연스레 자라난 감수성입니다. 작은 것을 작은 그대로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큰 목소리에는 누구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질 듯한 목소리, 소리조차 되지 못한 목소리, 그런 것에 가만히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식물은 비록 소리를 내지 않지만 돌보아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꽃이 되어 잎의 윤기가 되어 뿌리에 뻗어나감이 되어 답해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생명에 마음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의 곁에는 신기하게도 사람이 모여듭니다. 말이 되지 못한 부분까지 보아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어쩐지 숨이 트입니다. 마당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그런 고요한 온기를 지닌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보낼 줄 아는 사람, 화초를 가꾸는 일은 본디 혼자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가족과 나란히 풀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벗과 함께 모종을 고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당과 마주하는 시간은 대개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흙을 일구며 손을 움직입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는 딱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듯 하지만 실은 여러 가지가 천천히 흘러갑니다. 어제 가족에게 모진 말투를 쓰고만 일, 요즘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 제 몸의 일, 오래도록 망설이며 아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일, 몇 해나 연락을 못한 그 사람의 일, 식물에 물을 주면서 어느새 자신의 안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외톨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외롭다는 그 혼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돌아와 있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세상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고요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저도 압니다. 아마 누구의 안에든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일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되찾을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아침,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마당, 흙의 촉촉한 냄새, 잎사귀 위에서 흔들리는 작은 물방울, 어딘가에서 우는 새소리, 그저 거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자기 안이 가만히 고요해집니다. 그런 감각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줄곧 바깥쪽만을 바라봅니다. 휴대전화 속 누군가의 삶, 뉴스 속 세상의 일들, 알림 소리 속 누군가의 연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깥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쪽이 지금 어떠한지 차츰 알 수 없게 됩니다. 마당의 시간은 그 반대입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흙으로 손을 뻗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천천히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에 안도하고 무엇에 답답해하고 있는가? 정말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자기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억지로 분위기를 메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걸음으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당을 좋아하는 사람의 곁에 어쩐지 차분한 공기가 감도는 것은 아마 그런 까닭일 것입니다. 흙과 계절이 길러낸 고요한 시간,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베푸는 일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화초를 가꾸는 일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줄곧 베푸는 행위입니다. 물을 줍니다.
걸음을 줍니다. 볕을 헤아려 화분 자리를 옮겨줍니다. 시든 잎을 가만히 떼어냅니다. 새 싹이 잘 나오도록 다듬어 줍니다. 겨울이 오면 추위로부터 지켜줍니다. 여름이 오면 너무 센 햇살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모두 식물을 위해 제 손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식물은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도 보답도 그 무엇 하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꽃을 피워줍니다. 열매를 맺어줍니다. 푸른 잎을 펼쳐줍니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섰을 때 눈에 와닿는 그 초록빛. 그것이 식물이 건네는 말없는 답입니다.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없는 답을 제대로 받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더 없는 답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배어 나옵니다. 세상에는 내가 이만큼 해 주었는데 하는 마음을 강하게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누구든 무언가를 내어주면 무언가가 돌아오기를 어딘가에서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바람의 무게를 가만히 내려놓을 줄 압니다. 베푸는 일 그 자체가 이미 보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딱히 손해보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신기한 가벼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람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늘 자그마한 마음 씀씀이를 베푸는 사람, 슬며시 먹을 것을 챙겨두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터의 작은 구석을 정돈해두는 사람, 연락을 하면 늘 꼬박꼬박 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어쩐지 어깨에 힘이 스르르 풀립니다. 신경 쓰게 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쪽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의 많은 분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소리를 지니지 않은 무언가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베푸는 행위 속에 분명히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을 읽어 몸에 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워 곧바로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 식물에 그래도 물을 줍니다. 말라버릴지도 모른다고 여기면서도 씨앗을 뿌립니다. 몇 해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를 심습니다. 그 되풀이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것입니다. 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고요한 힘입니다. 그런 사람의 곁으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자연스레 모여듭니다. 그것은 아마 그 따뜻함을 모두가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마당을 가꾸다 보면 생명이 끝나는 자리를 몇 번이고 마주하게 됩니다. 몇 해나 소중히 여기던 식물이 어느 아침 갑자기 시들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있습니다. 잎이 벌레에게 갉아먹혀 너덜너덜해집니다. 겨울을 나지 못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태풍의 뿌리째 쓰러져 버리는 화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작게 무언가를 잃는 마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곁에서 반드시 무언가가 새로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시들어버린 그루 바로 옆에서 본 적도 없는 어린 싹이 빠끔히 얼굴을 내밀고 있기도 합니다. 뽑아도 다시 돋아나는 모진 풀도 있습니다. 겨울 동안 모든 잎을 떨구고 이제 죽어버린 듯이 보이던 나무가 봄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꽃을 피웁니다. 마당이란 사는 것과 끝나는 것이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풍경을 해마다 몇십 번이고 지켜보는 사람, 그 사람은 끝이라는 것을 어느새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끝은 분명한 끝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흙 위에서 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정말로 아끼던 나무를 그만 말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름철 물 주는 법을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당에 나설 때마다 그 비어버린 자리를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나서니 말라버린 나무 그루터기 곁에 작은 초록빛 싹이 하나 돋아나 있었습니다. 무슨 싹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어쩐 일인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끝은 정말의 끝이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소중한 것을 잃어도 그래도 어딘가에서 가만히 차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흙 위에서 계절과 함께 이런 것을 배워온 사람입니다. 책에서도 누군가의 말에서도 아닌 흙 위에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딱 몇 가지만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차분함, 소리 없는 작은 생명에 마음을 기울이는 따뜻함, 그리고 끝에 뒤에 또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그 잔잔한 강인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참으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손을 움직여 온 세월이었습니다. 화초를 가꾸는 그 마음과 우리가 살아온 삶은 어쩌면 그토록 닮아 있습니다. 화초를 가꾸는 일은 그저 취미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소중한 것을 흙을 만지며 조용히 오래도록 배워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혹시 아직 식물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작은 화분을 하나만 들여보셔도 좋겠습니다. 곧바로 무언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아침 그 앞에 쪼그려 앉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가만히 가다듬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초를 가꾸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까이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봄 햇살처럼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